감정이 생성될 때 외면해버린다면 어느 때고 그 감정은 다시 찾아오거나 그 강도가 더 커질 것이다. 그저 감정일 뿐이란 사실을 스스로에게 각인시킨다. 억지로 밀어내거나 일부러 움켜쥐지 않는다면 감정이란 얼마 있다 사라지게 마련이다. 자신이 현재 느끼고 있는 감정을 오롯이 인식한다면 당신의 관심을 갈구하던 그 감정은 충분한 관심을 받았다는 것을 깨닫고 이내 소리를 낮출 것이다. 안녕하세요. 숲속의 마음책방 강미정입니다. 마음챙김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명상이나 마음 공부에 관심을 두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이미 꽤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간략하게 말하자면 현재 일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온전히 마음을 집중하고 알아차리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쉽게 말해서 여기저기에 나의 마음을 빼앗기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것이죠. 저는 마음챙김이라는 말 자체도 참 좋더라고요. 마음을 챙긴다는 그 말이요. 본능적으로 인간은 마음챙김을 하기가 어려운 존재라고 해요. 늘 수많은 생각들이 산만하게 옮겨다니니까요. 이미 지나가 버린 과거를 곱씹으며 괴로워하기도 하고 아직 닥치지도 않은 미래의 수많은 일들을 걱정하기도 하죠. 아까 저 사람 표정이 왜 그랬지? 얘는 왜 아직도 연락을 안 하지? 이런 생각을 하며 혼자서 소설을 쓰기도 하고 말이에요. 마음챙김은 이런 것에 휩쓸려 다니는 대신 이런 것들을 알아차리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아, 내 마음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이런 감정을 느끼고 있구나. 이렇게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지금 떠오르는 이 생각들을 내가 따라갈지 말지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해요. 내가 내 마음의 주인이 되는 거죠. 마음챙김으로 현재 온전히 집중하면 더 많이 행복을 느끼고 훨씬 차분해지고 스트레스도 많이 줄어든다고 해요. 그래서 심리학이나 명상에서 요즘 빠짐없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마음챙김에 대해 알려주는 책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민감한 사람을 위한 감정 수업. 지은이는 캐린 홀, 신솔잎 옮김, 편한 곳은 벨리 버튼입니다. 쉽게 상처받거나 타인의 감정에 민감한 사람들이 감정을 잘 다루기 위한 책인데요. 저도 공감이 가는 부분이 무척 많았어요. 저도 정서적 민감도가 꽤 높은 사람인 것 같더라고요. 오늘은 그 중에서 누구에게나 공감이 가고 도움이 될 만한 마음챙김 부분을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모든 감정에 마음챙김을 실행하는 방법, 그리고 특정한 사물과 생각에 정신을 집중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모든 감정에 마음챙김을 실행한다. 슬픔과 상처처럼 힘든 감정을 경험하는 이유가 자신의 잘못이라고 오해하기 쉽다. 다른 사람들은 항상 행복해 보이고 문제가 생기면 빠르고 간단하게 해결하는 것처럼 보인다. TV 속 주인공은 드라마 한 회가 끝날 때쯤이면 어떤 문제든 완벽하게 해결한다. 유명한 책과 영화에서도 등장인물이 아무리 힘든 일을 겪어도 결국 해피엔딩을 맞이하는 공식은 절대 깨지지 않는다. 광고에서는 좋은 자동차를 소유하거나 데오도란트를 사용하면 더욱 행복해질 거라고 말한다. 주변 사람들은 자신의 말만 따르면 분명 당신의 삶이 나아질 거라며 직장을 구해라, 줏대 있게 굴어라, 너무 예민하게 살지 말아라 등등 온갖 조언을 덧붙인다. 당신이 전전긍긍하는 문제를 다른 사람들은 쉽게 극복하는 것처럼 보이고
당신 스스로 부족한 사람처럼 느껴질지도 모른다. 슬픔과 외로움을 느끼는 것을 스스로 한심하게 여기거나 자신이 실패자 혹은 더 나아가 정상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저항만 커질 뿐이다. 누구나 슬프고 외롭고 화가 나고 상처를 받는다. 현실의 문제란 해결하기 쉽지 않은 것이 대부분이고 무언가가 나아지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기도 한다. 당신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타인과 비교를 하거나 물질적인 것에서 위안을 얻는다면 더욱 끔찍한 상황으로 치달을 뿐이다. 행복이란 목표를 달성하고 무언가를 소유하는 데서 온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돈이 더 많다면, 승진을 한다면, 아이가 생긴다면 행복해질 거라고 믿을 수도 있다. 어쩌면 사랑하는 사람이 생긴다면 내 삶이 훨씬 기쁨으로 넘칠 텐데 하는 생각을 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미래에서 행복을 찾는 한 현재에서 평안을 얻을 수는 없다. 또한 그렇게 바라던 것을 이루었다고 해도 무언가를 더 바라고 원하게 되는 게 인간이다. 행복해지기 위해선 다른 사람들처럼 생각하고 행동해야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래서 타인의 삶을 기준 삼아 인생을 산다.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을 자신도 한다면 행복해질 수 있다고 믿는다. 타인과 비슷해야 올바른 삶을 산다고 여긴다. 여기서 자신보다 나은 삶을 사는 것 같은 사람들과의 비교가 시작된다. 자신이 속한 업계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른 사람이나 가장 성공한 사람과 커리어를 비교하기도 한다. 매일같이 운동을 게을리하지 않는 동료와 자신의 몸매를 비교한다. 타인의 가장 빛나는 모습을 기준 삼아 자신을 비교한다면 불만만 커질 뿐이다. 마음 챙김을 실현한다면 현재의 순간에 집중할 수 있고 나 자신과 내 경험과 내 감정에 충실해진다. 타인에게 판단의 잣대를 들이우지 않는다. 마음 챙김을 통해 우리는 자신보다 행복해 보이는 사람과 비교를 하면서 찾아오는 고통에서 헤어나올 수 있고 자신의 감정을 비판적으로 보는 시각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 균형을 찾는다. 가끔씩 부정적인 생각이 매몰될 때가 있다. 예를 들어 다른 사람들은 모두 즐겁고 행복한데 내 삶만 끔찍하다는 생각에 빠지기도 한다. 그럴 땐 슬프고 억울한 기분이 든다. 어떤 학교에 입학해야만, 몇 살 전까지는 결혼해야만 행복할 거라는 식으로 확고부동한 행복의 기준에 집착한다. 그래서 그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절망감이 찾아온다. 행복하거나 행복하지 않다는 이분법적 사고는 삶이라는 복잡하고도 다양한 색채의 그림을 단 한 가지 색으로만 칠하는 것과 같다. 이런 태도로 인해 부정적인 시각에 사로잡힌다.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 때 크게 동요하고 쉽사리 넘기지 못한다. 가령 휴가를 떠나기 위해 도착한 공항에서 누군가 당신에게 무례한 말을 했다면 한동안은 온전히 휴가를 즐길 수가 없다. 자신이 처한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다면 감정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불필요하게 마음이 괴로워지는 일이 줄어든다. 만약 지금 부정적인 일만 인식하고 떠올리고 있다면 의도적으로 긍정적인 면을 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어떠한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모두 생각해보고 감정이 아닌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이해한다. 그런 뒤 긍정적인 경험을 더욱 세밀하게 분석한다. 긍정적인 면을 구체적으로 떠올리고 계속 집중한다. 이 과정을 통해 부정적인 면만 지나치게 생각하는 것에서 벗어나 전체적인 상황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 한편 이미 벌어진 일뿐 아니라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해서도 이분법적 사고로 판단할 때가 많다. 오랜만에 친구가 점심을 함께 하자는 연락을 해왔다고 가정해보자.
당신은 친구와 만날 날만 손꼽아 기다렸다. 드디어 친구를 만나는 날이 되자 설레었다. 그러다 이내 예전에 점심 식사를 함께 했을 때 친구가 직장 생활과 새로 산 집에 대해 자랑을 했던 것이 떠올랐다. 그 이야기를 들으며 당신은 친구와 자신을 비교했고 친구만큼 잘 살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비난했다. 친구와 만날 때마다 이런 비슷한 기분을 느꼈다는 것이 떠올랐다. 그러자 이제 친구를 본다는 설렘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약속을 잡지 말 걸 그랬다는 후회가 밀려온다. 긍정적인 면만 떠올리며 들떠 있다가 이제는 부정적인 경험에만 집중하게 된 것이다. 대인관계에서도 마음 챙김을 행한다면 감정의 균형을 찾을 수 있다. 앞의 사례의 경우 친구를 만나는 기쁨과 친구와 자신의 모습을 비교하는 본인의 성향을 모두 인식함으로써 마음의 평정을 유지할 수 있다. 친구를 만나기에 앞서 만남으로 얻어질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 모두를 있는 그대로 인식하고 받아들인다면 비관적인 태도를 버리고 앞으로 닥치게 될 일을 준비할 수 있다. 한편 마음이 괴로울 때 긍정적인 면을 떠올리려고 노력하는 것뿐만 아니라 반대로 긍정적인 감정을 느낄 때도 안 좋을 수 있는 측면을 함께 떠올려 본다면 감정 기복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단 한 가지의 감정에만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내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모든 감정을 잘 살핀다는 것은 강렬한 감정뿐만 아니라 강도가 덜한 감정에도 주의를 기울인다는 의미이다. 유난히 강도가 센 감정 한 가지만 주로 인식하기 십상이지만 사실 우리는 한 번에 다양한 감정을 느낀다. 예컨대 다른 도시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구해 기쁘지만 친구를 떠나 집을 멀리 옮겨야 한다는 사실에 슬프기도 하다. 삶의 터전을 옮긴다는 것이 두렵기도 한 와중에 일이 항상 잘 풀려 좋겠다고 쏘아붙이는 누군가의 말에 상처를 받기도 한다. 이 다양한 감정 중 한 가지에만 집중한다면 각각의 감정이 내포한 정보도 잃고 정서적 균형도 잃고 만다. 어떤 한 가지 감정만 지나치게 인지하고 있다면 자신의 내면에 또 다른 감정이 자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잠시 멈춘다. 행동하기 전에 먼저 생각하라는 말은 어떤 일을 하고 어떤 말을 하기에 앞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우선 인식해야 한다는 뜻이다. 불가능한 일처럼 느껴질 수 있다. 오랫동안 감정에 따라 행동해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마음 챙김을 통해 내적 경험을 인식하는 법을 연습한다면 감정에 휩싸이지 않고 관찰하는 방법을 깨우칠 수 있다. 감정에 반응하지 않되 이것은 분노다, 이것은 상처다 라고 말할 수 있게 된다. 감정적일 때 한 행동을 후회한 적이 있을 것이다. 또 그런 행동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고 바란 적이 있을 것이다. 마음 챙김을 수행한다면 감정의 폭풍이 휘몰아칠 때 바람의 중심을 잃거나 폭우 속에서 무턱대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폭풍을 관찰하고 기다릴 줄 알게 된다. 따라서 무작정 행동하기 전에 명료한 의식으로 자신을 돌아보고 현명하게 생각할 수 있다. 정서적인 경험을 의식하고 현실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고 수용하는 법을 연습한다면 감정 기복이 줄고 감정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된다. 마음 챙김으로 얻을 수 있는 긍정적 효과는 무궁무진하다. 그러나 마음 챙김을 시작하고 꾸준히 해나가는 것은 상당한 노력을 요하는 일이다. 특정한 사물이나 생각에 정신을 집중한다. 마음 챙김을 위해 반드시 명상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마음 챙김을 시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특정한 사물이나 행동에 의식을 집중시키는 것이다. 사물을 향한 마음 챙김. 사물을 대상으로 한 마음 챙김이란
자기 자신이 아닌 외부의 물건에 집중해 보는 것이다. 집중할 만한 대상은 어디에나 있으므로 언제든지 수행할 수 있다. 머릿속 생각과 감정에 압도당할 때마다 앞으로 소개될 마음챙김 수행법을 따라하면 좋을 것이다. 일상생활 속 물건을 활용한 마음챙김. 방 안에 있는 물건을 하나 고른다. 무엇이든 상관없다. 3분간 그 물건에만 집중한다. 온 마음을 다해 관찰하는 것이다. 가령 연필을 바라보고 있다면 질감과 굴곡, 모양, 심이 날카롭게 갈려있는지, 달아 뭉툭해졌는지, 어떤 색인지, 손에 쥐었을 때 느낌과 두께는 어떤지 세심하게 살피고 느끼는 것이다. 한 가지 대상에 정신을 집중시키려 노력하지만 온갖 잡생각이 머리를 어지럽힐 것이다. 자녀들 생각, 세금 신고, 회사 프로젝트, 아픈 친구, 내일 저녁 식사에 초대한 손님 등등 여러 생각이 스칠 것이다. 집중력이 떨어지면 마음챙김을 포기하고 싶어질 수 있다. 자신이 제대로 하고 있는지 확신도 점점 사라진다. 그러나 집중력이 흩어지는 것도 그리고 그때마다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도 마음챙김의 당연한 일부다. 자꾸 정신이 산만해진다고 해서 마음챙김 수련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뜻은 아니다. 마음이 다른 곳으로 떠날 때면 그 사실을 인식한 후 다시 집중력을 발휘해 해당 물건으로 마음을 가져오면 그뿐이다. 처음에는 시간을 정해두고 마음챙김을 시도해보거나 어떤 특정 활동을 할 때 마음챙김을 수행하겠다는 식으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수월하다. 평범한 일상 업무를 할 때 마음챙김을 수행하는 것이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집안을 가득 메운 이른 아침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마음챙김을 한다. 혹은 양치질을 할 때도 좋다. 입안의 치약 맛과 칫솔이 닿을 때마다 잇몸에 전해지는 느낌 등 이를 닦는 행위에만 집중하는 것이다. 있는 그대로 직시한다는 것은 머릿속 판단을 지우고 칫솔질을 하는 모습 그 자체를 관찰하는 것이다. 거울에 비친 얼굴을 보며 자신도 모르는 사이 외모에 대한 생각이나 판단을 할 수도 있고 양치질에 온 의식을 집중한다는 행위가 바보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 그럴 때면 다시 조심스레 마음을 다시 제자리로 가져와 지금 하는 일에만 집중한다. 가끔씩 마음챙김을 하다 보면 어떤 감정이 찾아올 때가 있다. 그 감정을 모른 척해선 안 되지만 그렇다고 그 감정에 집중력을 빼앗겨서도 안 된다. 그저 감정을 하나의 경험으로 인식한다. 감정에 이름을 붙이고 지금 슬픔을 느낀다처럼 되낸다. 이렇게 감정을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감정의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 혹은 슬픔이란 감정에 집중하는 것도 좋다. 지금껏 제대로 슬픔을 의식한 적이 없다면 말이다. 몸 어느 곳에서 슬픔을 느끼는지, 어떤 생각이 드는지 인식한다. 슬픔을 불러일으킨 계기가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도 떠올린다. 반면 슬픔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고 그 이유도 알고 있으며 마음껏 표현한 적도 있다면 이번에는 그저 슬픔을 인식한 뒤 의식을 현재 하고 있는 일에 다시 집중시키려고 노력하는 것이 좋다. 어떤 행위에 의식을 집중하려 하지만 자꾸만 감정에 방해를 받을 때는 심호흡을 해보자. 그리고 앞서 나왔던 것처럼 자신이 느끼는 감정에 이름을 붙인다. 현재의 순간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감정이라면 그 점을 스스로에게 인지시켜야 한다. 예를 들어 과거에 어떤 일로 속이 상한 거라면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그때 느낀 것은 슬픔이었어. 하지만 그건 과거의 일이야. 미래에 대한 걱정이 찾아올 때면 두렵기도 하지만 그건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이 아니야. 라고 말한다. 감정을 정확히 인식하고
의식을 다시 현재로 되돌리는 것이다. 마음 챙김을 하는 중 몇 번이나 겪게 될 자연스러운 일이다. 어떤 하루를 보내든 어떤 감정을 경험하는 중이든 마음 챙김을 매일 규칙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좋다. 마음 챙김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하루가 너무 바쁘게 흘러가고 있다면 그날이야말로 마음 챙김을 수행하기 가장 완벽한 날이다. 정신없이 바빠도 할 수 있다. 빠르게 몸을 움직이되 그 행동을 의식하고 온전히 행위에 집중한다면 무엇을 하든 더욱 효과적으로 해낼 수 있다. 마음 챙김 수행을 기록해보자. 그러면 마음 챙김을 일상 속 루틴으로 자리 잡게 하는 것이 한결 쉬워질 것이다. 운전처럼 매일 반복하는 일을 할 때 집중과 유념을 행한다면 마음 챙김을 습관처럼 삶의 일부로 만들 수 있다. 감정과 생각에 대한 마음 챙김. 강렬한 감정은 당신의 관심을 끊임없이 바라기 때문에 잠시 모른 척 밀어내는 전략은 장기적으로는 그리 효과적이지 않다. 어떤 감정을 인지하면 그 감정을 불러일으킨 사건도 떠올려야 하는 것이 싫어 감정을 거부한다 해도 결국에는 다시 그 감정이 찾아올 뿐 아니라 다른 문제를 동반하기까지 한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데 상사가 불같이 화를 내거나 해고당할까봐 두려운 나머지 자신이 느낀 분노를 외면했다고 가정해보자. 퇴근 후 집에 돌아와서는 아들에게 옷을 아무 곳에나 벗어두었다고 소리를 지른다. 지저분한 아들의 방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도 있겠지만 사실 분노의 주된 원인은 회사 문제였다. 일단 감정을 인식한 후에는 마음에 담아두지 않고 흘려보낼 수가 있다. 감정 인식은 처음에는 해당 감정을 더욱 강렬하게 느낄 수도 있기 때문에 불편해질 수 있으니 그리 어렵지 않게 대처할 수 있는 종류의 감정부터 연습해보는 것이 좋다. 우선 내면에서 일어나는 감정을 관찰한다. 이때 감정에 집중하고 의식할수록 그 감정이 더욱 오래 머물까봐 두려운 마음이 들 수도 있다. 그러나 감정이 생성될 때 외면해버린다면 어느 때고 그 감정은 다시 찾아오거나 그 강도가 더 커질 것이다. 그러니 감정이 생기는 순간 바로 느끼고 인지하고 흘려보내는 연습을 해야 한다. 그저 감정일 뿐이란 사실을 스스로에게 각인시킨다. 억지로 밀어내거나 일부러 움켜쥐지 않는다면 감정이란 얼마 있다 사라지게 마련이다. 자신이 현재 느끼고 있는 감정을 오롯이 인식한다면 당신의 관심을 갈구하던 그 감정은 충분한 관심을 받았다는 것을 깨닫고 이내 소리를 낮출 것이다. 이 일련의 과정을 혼자 힘으로 하기는 어렵다고 느낄 수도 있다. 감정을 향한 마음 챙김을 배우기 위해 심리치료사의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다. 그러나 치료사라고 해도 모두 마음 챙김 수련에 통달한 것은 아니므로 제대로 된 전문가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 걱정과 불안. 정서적으로 예민한 사람은 보통 걱정이 많다. 걱정을 해야 나쁜 일이 벌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거나 기습당하는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한다. 걱정을 하는 습관이 불행한 일에 대비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걱정하던 일이 실제로 벌어지는 때도 있지만 사실 앞으로 어떤 일이 닥쳐올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 따라서 미래에 대한 지나친 걱정과 불안은 비효율적이다. 다시 말해 감정적 희생을 치러야 할 만한 가치가 없다는 뜻이다. 더욱이 걱정을 할 때 우리의 마음은 현재에 머물지 못한다. 아직 벌어지지 않은 일을 걱정하는 데 마음이 사로잡혀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에 집중할 수가 없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 따라서 걱정을 하기보다는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무언가를 걱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인 후 의식을 다시 현재로 되돌려야 한다. 연습을 계속하다 보면 현재에 집중하고 현재의 의식을 되돌리는 과정이 점차 쉬워지고 실제로
걱정도 줄어들게 될 것이다. 마음 챙김과 통제하려는 바람. 정서적으로 예민한 사람들의 경우 자신이 예측하지 못한 변수로 상처받는 것이 싫어 삶을 통제하고 계획하고자 한다. 삶을 예측 가능하도록 만들기 위해 분 단위로 하루를 계획하고 일정을 세우기도 한다. 누군가와의 대화에 앞서 미리 자신이 할 말을 연습할 때도 있다. 통제권을 얻기 위해 상대방에게서 교묘하게 어떤 약속을 받아내기도 한다. 당신이 상대방의 기분을 언짢게 한 게 아니라는 확신이 필요해서 혹은 상대방이 당신과 인연을 끊지 않을 거라는 모종의 다짐을 받기 위해 상대에게 몇 번이나 유도 질문을 한다. 변화, 불확실한 미래, 그로 인해 겪게 될 불편한 감정 등 자신이 두려워하는 것을 마주하는 데는 용기가 필요하다. 그러나 자신이 두려움을 느낀다는 사실과 미래를 통제하고 싶다는 욕구를 있는 그대로 인식하고 받아들인다면 장기적으로 나쁜 결과를 가져올 비효율적인 행동을 멈출 수 있다. 네, 오늘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마음 챙김이라는 걸 접하고 배운 지는 오래된 것 같은데 아직도 그렇게 마음을 잘 챙기지는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확실히 마음 챙김을 의식하며 살 때와 그렇지 않을 때 차이가 느껴지더라고요. 마음 챙김을 의도적으로 하면 나의 일상과 순간들을 내가 주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느낌인데 잊고 지낼 때는 여러 상황과 생각들에 휩쓸려서 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처음으로 호흡이나 소리, 걷기 등등 여러 마음 챙김을 연습했을 때 가장 인상 깊었던 건 마음 챙김 먹기였어요. 저는 늘 마음 분주하게 사는 편이어서 점심을 먹으면서 할 일을 하거나 빨리 먹어치우는 경우가 많았는데 다른 할 일들을 다 내려놓고 핸드폰도 내려두고 한 입, 한 숟가락 먹는 일에 집중해 보았어요. 맛과 향, 씹을 때의 식감, 이 모든 것에 하나씩 집중하면서요. 같은 음식인데 이전에 먹었던 맛이 아니더라고요. 정말 맛있고 향긋하고 무엇보다 먹는 게 정말 즐거웠어요. 매번은 못하지만 혼자 조용히 아침을 먹을 때는 지금도 마음 챙김을 하며 먹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무엇에 마음 챙김을 할지 쉬운 거 한 가지 정해서 도전해 볼까요? 댓글에도 남겨주시면 저도 같이 마음을 챙겨보겠습니다. 오늘도 숲속의 마음 책방에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